코로나19로 위태로운 환경입니다. 식물 쓰레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리배출이 엉망이고 퇴비로 재활용하는 과정도 허술합니다. 그냥 주방에서 한 거 대충 그냥 다 쓸어서 여기 넣어버리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발표를 맡게 된 팀장 김슬기입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한 그릿조 구성원들은 팀장인 김슬기와 팀원이 안서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백엔드 개발은 김혜란, 강호철이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의 프로젝트 목적은 기후 및 환경 변화 이슈 중에서 음식물 처리에 관한 환경 문제를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분리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낮아져 환경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막고자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불어 환경과 개인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필요성 및 특징으로는 아래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가 국내 발생 쓰레기 종류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며 가정에서 자주 해먹는 집밥 스타일로 음식 품목을 나누고 각 상황에 맞춰 검색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통한 검색과 재료를 통한 검색에 접근 방식으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 필요성 및 특징으로는 분리배출과 더불어 음식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 또한 환경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 정보와 저탄소 추천 재료 정보도 함께 알려줍니다. 만든 앱에 관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앱들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은 포물벌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주지만 없는 품목이 존재하고 분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개 레시피 앱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문제점은 너무 다양한 정보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음성 검색 앱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양한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원하는 페이지로 가지 못합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문제점은 사용 환경에 따라 키보드가 글 쓰는 화면을 가려 키보드를 내리고 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푸드 웹은 탄소 배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새로운 정보를 아는 데 복잡함이 있습니다. 기술 현황입니다. 재료 추가 기능은 레시피를 통한 배출 정보 화면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 외에 새로운 재료 추가가 가능합니다. 등록 목록은 레시피와 재료를 통한 배출 정보 화면에서 등록한 정보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등록 목록 서비스입니다. 관리 서비스는 등록 목록에서 최종 수정한 데이터들을 다이어리에 등록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과 칼로리 양의 총 합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개발 포인트 및 주요 기술 접근 방법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안드로이드 내에 있는 간편한 구글 음성인식 서비스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음성인식을 구현했습니다. 초성 검색 기술은 깃허브에 있는 초성 검색 기능을 가져와서 구현했습니다. 달력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캘린더 뷰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로그인 기능은 카카오톡 로그인 응동을 해서 구현했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사용자는 로그인 회원가입을 통해 관리하고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툴에서 코틀린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였고 어도비 XD와 포토샵을 통해 UI와 디자인을 수정하며 개발했습니다. 기능 구성은 크게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레시피를 통한 분리배출, 재료를 통한 분리배출, 등록 목록, 다이어리, 정보 꿀팁,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 기능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발 반복론은 어벤 UML 기반 개발 반복론을 사용했습니다. 개발 산출물은 보이는 표와 같이 개발 산출물을 썼습니다. 개발 단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단계인 요구사항 기술서입니다. 음성인식, 초성 검색, 레시피와 재료를 통한 분리배출의 기능과 상세 설명입니다. 정보 꿀팁, 등록 목록, 다이어리,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의 기능과 상세 설명입니다. 자세한 기능과 상세 설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작성한 유즈 케이스 모델입니다. 고객과 회원에 따라 기능을 다르게 표시해서 작성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로딩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레시피를 통한 배출 화면인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에 화면에서는 초성 검색과 인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레시피를 크게 밥, 면, 국, 반찬으로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레시피 정보 화면입니다. 비빔밥을 선택했을 경우 나오는 화면입니다. 분리배출 정보 중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일 경우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 옆으로 차례대로 칼로리와 탄소 배출량을 보여줍니다. 재료 이름 옆에는 저탄소 및 저칼로리 추천 재료 정보도 함께 보여줍니다. 비빔밥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재료 말고 다른 재료를 추가하고 싶다면 음성인식 버튼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통한 배출 화면입니다. 재료의 품목에 맞게 분류했습니다. 재료 정보 화면에서는 레시피 정보 화면과 동일한 데이터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그램 칼로리 탄소 배출도 함께 변동합니다. 등록 목록 화면은 레시피와 재료 정보 화면에서 등록한 데이터들을 모두 한 번에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다이어리로 등록하면 다이어리 화면에 총 칼로리와 총 탄소 발자국 양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칼로리와 탄소 배출량이 하루 기준치보다 적으면 성공 도장을 찍어주고 도장 개수가 한 달에 25개 이상이면 2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옆에 나와 있는 아이콘과 연결된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도장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여서 포인트는 UI로만 구현해 놓았습니다. 음성인식 화면에서는 레시피 또는 재료를 말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보 꿀팁 화면에는 환경 관련 팁 정보들을 카테고리별로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서는 로그인 상태와 즐겨 찾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과 마이페이지 화면입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수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설계 단계인 유즈 케이스 명세입니다. 등록에 관련된 조건과 흐름을 명세해 놓았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회원 입장에서의 시퀀스를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엔티티 관계 다이어그램과 테이블 명세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사용자 데이터, 레시피 정보 데이터, 재료 데이터, 정보 꿀팁 데이터, 정보 꿀팁 이미지를 파이어베이스에 구축했습니다. 구현 소스 코드입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메인 메뉴, 레시피를 통한 배출 화면, 재료를 통한 배출 화면, 등록 목록 화면, 다이어리 화면의 소스 코드입니다. 업무에 따른 팀원 역할입니다. 팀장 김슬기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 안서희는 기획, 디자인, 영상, 데이터 수집,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김혜라는 기획,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강호철은 UI 구현과 주요 기능 개발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진행 및 수정 사항입니다. 초기 계획했던 다이어리 기능은 기술이 부족하여 수행하지 못하고 달력 기능과 UI로 대체해서 마무리했습니다. 4조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계획했지만 개발에 있어서 잦은 오류와 일정이 촉박하여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다이어리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계획한 대로 추진되었고 중간 발표 대비 UI를 대폭 수정해서 완성한 점과 재료 데이터가 잘 정제돼서 재료 데이터와 연결된 레시피 정보와의 호환성이 잘 이루어진 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최종 발표 이후 남은 과제들을 각자 역할에 맡아서 점검하고 보완해서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슬기로운 음식물 분리배출 앱은 음성인식 초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리배출 정보를 음식할 경우를 가정해서 레시피를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했고 음식과 환경 관련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며 포인트제를 통해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앱입니다. 장점 및 작품 기여도는 음식물을 등록함으로 자연스럽게 음식 소비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쌓인 데이터가 잘 암호화되어 정보가 재활용되면 패턴을 인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기초 통계 자료까지 활용되어 국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공급 앱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및 환경의 변화에 관해 저탄소, 친환경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음식의 칼로리별 탄소 배출 정보가 너무 적고 막연한 연산 과정에 의해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료 정보의 탄소 발자국 데이터가 없는 게 많습니다. 환경 관련 정보들이 한 곳에 담긴 데이터들이 없고 다 분산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외의 데이터들을 외부에서 가져오기가 어려워 사용자가 아는 정보가 한정적입니다. 위험 관리 및 느낀 점은 다이어리 기능 구현이 계속 실패로 이어지자 다이어리 기능의 난이도를 낮추면서 다른 기능들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원들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보다는 웹 개발에 익숙해서 초반에는 앱 개발하는데 두려움이 많아 개발 속도가 늦었지만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앱을 보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더 열심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한 상태에서 마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먼저 로그인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등록 목록 화면에 있는 다이어리 등록과 다이어리 페이지에서도 로그인하지 않으면 팝업창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 창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서 정보를 수정하고 로그아웃한 후에 다시 로그인해서 마이 페이지 정보가 잘 저장됐는지 확인합니다. 레시피를 통한 배출 화면입니다. 국밥을 선택해 줍니다. 국밥에 당면을 넣어서 먹었다면 재료 추가 버튼을 눌러 당면을 추가해 줍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등록 목록에서 국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목록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그램뿐만이 아니라 칼로리, 탄소 배출도 함께 변경됩니다. 재료를 통한 배출 화면입니다. 양고기에 있는 양갈비의 수량을 늘려주어 등록해 줍니다. 늘려준 만큼 데이터가 등록 목록에 쌓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이어리에 등록하면 총 칼로리와 총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레시피와 재료 배출 화면 구성을 훑어보겠습니다. 조선 검색으로 김밥을 검색하면 김밥이 있는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음성 인식으로 오므라이스를 검색하면 오므라이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보 꿀팁 페이지입니다. 화면 관련 팁 정보들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